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어느새 연휴의 또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은 또 우리가 장을 맞이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무난하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지나면 또 우리 바로 또 주말 같이 또 맞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시장에 너무나 많이 끼었던 노이즈들과 우려감들이 점차 좀 해소가 되어가는 분위기로 방향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단기 바닥을 한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대폭락장이 한 번 더 다가온다면 이라는 문구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당장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짧고 굵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분명히 호되게 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타수장의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을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항상 우선적으로 좀 보려고 하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이슈가 좀 더 터져 나온다거나 짜잘한 노이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예민하게 굴 수 있는, 그렇게 시세 변동이 좀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만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브리핑 드릴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여전히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부에서는 차라리 한번 걸리고 면역을 더 길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한번 걸린 분들은 면역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시장에 좀 이야기가 도는 거 보면. 그리고 일단은 확진자 수는 역대급으로 사상 최대치로 치솟고 있는데 치명률 자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사망,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이런 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라고 한들 글쎄요, 돌기가 많은 거는 전파가 더 빠르긴 하지만 치명률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학습 효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아예 이렇게 돌기형 코로나 말고 새로운 아예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근데 글쎄요, 일단 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이제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바이러스도 어떤 바이러스로 새롭게 다가오느냐, 요거에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는 시장이 여태까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일단 수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안 좋다라고 보면 안 돼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체감 경기는 썩 좋지만은 못한 거는 현실이에요. 아직 코로나라는 걸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100% 다 회복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100% 다 회복이 됐으면 금리는 이미 높아야 돼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가 이렇게 변곡점을 맞이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좀 입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다 회복한 것도 아닌데 금리를 올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위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더 탄력 있고 빠르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양방향의 이유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자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겁을 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다가와서 더 강해져서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범위가 넓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빨리 막아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뭐 FOMC 회의 결과 발표할 때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는데 막 50bp씩 시장의 성장과 비례를 했을 때 너무 과하게 막 거침없이 막 계속 금리를 인상시켜버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그 어떤 목표가 좀 뚜렷한데,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제외한다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충분히 금리 인상으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걸로 또 문제가 되면은 곡물 가격도 폭등을 할 것이고 유가도 폭등할 거고, 가장 중요한 곡물 가격과 유가가 폭등을 해버린다? 이거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도 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또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완화되어 가는 분위기로 지금, 그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DP.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급의 또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근데 이 GDP 성장률이 사실 밑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21년도에 4%대 경제 성장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4%만큼을 또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4%만큼 혹은 그 이상 성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건 다소 좀 버겁다, 어렵다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좋아요. 수출 금액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수출도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반도체며, 그죠? 석유화학 쪽이며,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매출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역수지 적자. 요즘에 이제 무역수지가 2008년도 이후에 첫 또 적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무역 적자라는 건 여러분들 수입과 수출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거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근데 반도체 가격들이 뭐 탄력 있게 엄청 솟구치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급등을 계속 보이면서 수입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액 자체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을 계속 또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엄청나게 또 15개 15대 품목 중에서 상당히 탑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을 증가를 했는데, 수출 증가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건 역시나 지금 이제 수입액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하지만 이거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맞게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도 그렇게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좀 한타임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부채 비율,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엄청난 달러를 찍어댔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커버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미 테이퍼링과 긴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그 다음에 일본은 국가부채고, GDP 대비 국가부채가 220%, 230% 나오는 게 일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GDP 대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나 부채 금액 자체가 역대급으로 크기는 큰데, 이 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 이래요. 시장에서 부채라는 것을 지표로 볼 때는 비율로 봐요. 비율. 뭐 경제 성장 대비 혹은 GDP 대비 이렇게 해서 비율로 보는데, 비율이기 때문에 방법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를 줄이든지, 그죠? 부채를 줄이든지 성장을 더 하든지, 이익을 더 증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익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다소 지금 버거울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채는 더 늘릴 수도 있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 대비 또 이익이 따라오는 대비, 이런 걸 다 비례를 해봤을 때 결국에 어느 쪽으로 분위기가 치우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더 우려를 하고 있다 등등. 그러면서 부채 비율을 쉽게 줄이지 못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을 갖다 대면은 뭐 수도 없이 많죠, 내용으로 따지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부채를 줄여버리든지 이익을 증가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채를 잡자, 더 이상 확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더 늘리지는 말자, 약간 요런 방향성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키워드 중심에는 또 금리라는 게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 하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보여온 거예요, 여태까지. 대략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뭐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큰 틀은 요렇다라는 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에 대한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주식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알아야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겪어보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폭락 나오니까 감당 안 되죠. 다 빠집니다. 근데 다 빠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지만, 내 종목이 10개 들고 있으면 10개가 다 이런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거는 신이지. 그런 분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해야겠죠. 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영향을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거는 인지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분석을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는 점, 요거를 좀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익에 대한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에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가 엄청나게 저렴하고, 밸류가 상당히 저렴하고 이익 퍼포먼스 혹은 이익 모멘텀이 좋은, 뚜렷한, 그리고 가파른 기업들에 집중하여 투자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해당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카카오는 사실 이제 지주사의 성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반영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전히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까지의 이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키워드와 최근에 또 오너 리스크들 같은 것들, 경영진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지면은 저는 충분히 또 한번 올해를 중심 삼아가지고 내년까지,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성장세 굉장히 저는 임팩트 있다라고 봐요.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PER이 뭐 20 빼고 40 빼고 어쩌고 해서 비싸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PER로만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종업계끼리는 PER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시장 전체 PER 대비해서 카카오의 PER하고 같이 비례를 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자, 아무튼 여전히 성장성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느냐, 그 차이겠죠. 지금은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니면 지금 매수 안 하면 안 돼 라는 느낌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은 걸리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도 2월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2월달에 그 대규모 물량이 한 번 더 풀립니다. 그래서 잠겨있던 물량들, 보호해서 물량이 한 번 더 풀릴 거고, 그것만 좀 지나가면은, 근데 주가가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보호해서 물량이 얼마나 풀려봤자 더 풀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성장성과 성장 스토리, 그리고 또 금융주들 섹터 내에서 기존의 은행 주주사들하고 카카오뱅크의 차이점, 다르게 봐야 되는 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브리핑을 드렸었죠.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들의 그냥 냉정하지만 좀 솔직하게, 우리한테 실망감을 너무 많이 안겨다는 좋지만 솔직하게 본다면 여전히 좋은 점도 많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회원님들께 제가 직접 올해만큼은 시장이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시장들을 이겨내면서 하나씩 또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글, 그리고 또 올려주시는 학습 내용 잘 살피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늘 열정으로 회원들을 관리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언젠가는 나도 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힘들고 어려운 장을 견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또 힘이 되는 메시지도 좀 보내주셨었고요. 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어우, 명언이에요.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그래도 빨간불을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인증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이건 뭐 수익 인증보다도 이거 어떤 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드렸는지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매력이 높을 겁니다. 요거 한번 관심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덕산테코피아 최근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흐름 잘 유지해주면서 또 이렇게 일부 익절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굉장히 최근에 잘 버텨줬습니다. 신고가 계속 랠리 보여줬었고, 이녹스 한 종목만 해도 350만원 수익을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보신 분이 계시고요. 힘든 장에 미장 정리하면서 현금도 많이 확보해둔 상황이라 얼른 쇼핑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기회라니까요. 이런 기회를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 딱 대기를 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우리는 결국에 시장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그 어려운 시장, 험난한 시장,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또 큰 그림을 그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앞으로의 시장 어떤 상황이어도 절대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발맞춰 나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투자에서의 그런 목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운에 맡긴 투자는 그만하시고 오셔서 실력으로 제대로 같이 한번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이벤트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명절 휴일 보상까지 진작에 다 해드렸고, 교육 영상도 이제 다 올려드리고,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이번에 이 영상까지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뒷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0%대 이상 100% 초과하는 수익률을 3종목에서 5종목을 여러분들 계좌에 보유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리딩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고, 역시나 지금 같은 하락에서 너무나 우리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한번 저랑 해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30일에 30일,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께만 좀 추가적인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4만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으로 이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 다가오는 시장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